안녕하십니까, 윤석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2025년 3월 11일입니다. 법인 파산, 기업 파산에서 대표이사가 수행해야 될 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동영상에 몇 가지 촬영해 놓은 게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는데, 오늘은 대표이사의 출석 여부, 법원 출석 내지는 파산 관제인 사무실에 출석하는 그 횟수랑 그리고 하는 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법인파산, 기업파산 절차를 쭉 알아야 되겠죠. 그 절차 단계별로 대표이사가 출석해야 되느냐, 출석 안 해도 되느냐, 출석한다면 어떤 일을 하느냐, 이걸 알아야 되려면 전체적인 그 파산 절차의 단계를 조금 이제 먼저 숙지를 좀 해야 됩니다. 먼저 이제 법인파산, 기업파산 재판이니까 신청을 해서 접수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적정한 시기에 대표이사 신문, 채무자 신문이라고 해서 변호사에게 법원에서 신문사항을 보내줍니다. 그럼 신문사항을 변호사가 작성을 하고 이제 개별 회사가 해당하는 그 사유들,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회사가 채워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신문사항을 완결을 해서 법원에 제출을 해두는데, 대표이사 신문이 이게 원래는 변호사하고 같이 출석해서 그 신문사항이죠. 미리 제출해 놓은 신문사항. 그걸 보면서 진술을 하면 돼요. 판사가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진술을 하면 되는데, 그 신문할 때 뭐 돌발적으로 랜덤하게 질문이 나올 수도 있어요. 판사님 궁금한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럼 그 자리에서 신문 시에 즉답을 할 수 있으면 진술하면 되고, 즉답이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으로 정리해서 내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대면으로 하는 채무자 신문, 대표이사 신문은, 대표자 신문은 변호사가 동석을 대체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가 진술을 할 거니까 같이 이제 신문 절차를 수행을 하면 되고, 서울회생법원의 경우에는 비대면 영상재판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법원에 안 나가도 돼요. 영상 비대면 신문을 비대면으로 하겠다 하면은 법원으로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정이 있을 수 있어요. 개별 사건마다 아무 신청서를 아무리 꼼꼼히 적어도 판사가 궁금한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정이 나오면 보정을 해서 보정서를 내고, 보정이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지나갑니다. 그리고 예납금을 납부를 해야 돼요. 예납금은 부채가 100억 미만이면 500만원, 부채가 100억 이상 300억 미만이면 1000만원, 300억 이상이면 1500만원, 이렇게 해서 실무준칙이,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납금 납부하면 이제 검토를 해가지고 신청서, 신문사항, 그 다음에 보정서, 그 다음에 예납금 납부한 거, 이런 거 다 검토를 해서 파산 선고를 합니다. 파산 선고를 할 때는 변호사가 동석을 잘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선고 날짜가 뭐 급하면 2, 3일 전에 나기도 하고 뭐 그렇거든요. 파산 선고일에 비대면 영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파산 관제인 사무실로 대표이사가 출석을 해요. 그러면은 영상으로 파산 선고 결정을 듣고, 그 다음에 파산 선고 시에 대표이사가 보관하고 있던 여러 가지 물건들, 전자소송으로 접수할 수 없는 부피가 있는 도장, 인감도장이라든지 통장이라든지 OPT, 그런 거라든지 공인인증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산 관제인에게 전달을 하면 됩니다. 다른 건 딱히 할 게 없어요. 근데 만약에 대면으로 하게 되는 경우에는 법원으로 출석을 해서 파산 선고를 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때 변호사 동석이 필요 없어요. 그냥 앉아 있다가 파산 선고 듣고 준비물, 변호사가 알려준 준비물 파산 관제인에게 전달하고, 파산 관제인이 이제 유의사항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나눠주는 파산 관제인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유의물 받아가지고 그대로 이제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채권조사 및 제1의 채권자 집회가 있어요. 이때는 출석을 해야 돼요. 출석을 해서 가만히 앉아 있다가 오시면 됩니다. 뭐 딱히 뭐 할 거 없어요. 대부분 파산 관제인이 주도적으로 제1의 채권자 집회 및 채권조사 기일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 있어서 출석 체크만 하고 오시면 돼요. 변호사 동석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는 배당 절차, 그다음 변제 절차. 요거는 이제 회사에 자산이 있는 경우 파산 관제인이 파산 선고 이후에 이제 해당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들을 전부 다 팔아가지고 현금으로 만들어서 채권자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겁니다. 요때도 대표이사가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당이나 이런 변제나 이런 게 맞춰졌다, 또는 자산이 없어가지고 배당이나 변제 절차가 생략됐다, 이렇게 이제 두 갈래가 있을 수 있는데, 계산 보고를 위한 지폐라는 게 있어요. 얼마의 물건이 있었는데 얼마에 팔았고 채권자들한테 어떻게 배당을 했다, 변제를 했다, 요거 이제 파산 관제인이 작성을 해가지고 법원에 제출해 놓고 계산 보고 집회를 하는 건데, 요때는 대표이사 출석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계산 보고 집회가 끝나면 이제 적정한 시기에 파산 절차 종료 결정을 합니다. 종료 안에는 배당이나 변제를 거친 종결 결정이 있고, 법인파산, 기업파산을 신청한 회사에 자산이 없어서 배당 절차나 변제 절차를 수행하지 못하고 파산 절차를 종료하는 폐지 결정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렇게 되는데 요때도 안 나가도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대표이사는 대표자 신문할 때 한 번, 그 다음에 파산 선고 시 한 번, 제1의 채권자 집회 시 한 번, 세 번만 출석을 하면 되는데, 서울회생법원에서 영상재판으로 비대면으로 하는 경우는 파산 관제인 사무실로 파산 선고 결정 시에 한 번 출석하고, 그 다음에 제1의 채권자 집회 때 한 번 출석하고, 두 번만 출석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횟수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다른 법원은 영상재판을 하지 않기 때문에 대표이사 출석이 세 번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서울회생법원은 재판부마다 영상재판으로 하느냐 아니면 대면 재판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두 번 또는 세 번 출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대부분 이 단계별로 출석하기 전에 뭐 신문사항 같은 것도 미리 작성해가지고 법원에 제출해 놓을 것이고, 그 다음에 파산 선고나 제1의 채권자 집회는 가서 대표이사가 출석한 게 확인만 되면 뭐 대표이사가 뭐 진술하거나 뭐 할 게 없어요. 파산 관제인이 다 알아서 하니까. 그래서 주로 파산 선고 전에 대표이사가 해야 될 일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대표이사가 기업파산, 법인파산과 관련해서는 세 번 또는 두 번 출석할 수 있다. 세 번 출석하는 게 통상적이고, 두 번 출석하는 건 서울회생법원의 몇몇 재판부에서는 영상재판을 하니까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고, 그 뒤로는 출석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소득활동을 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십시오. 그래서 영상이 많이 노출이 될 수 있게끔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